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년 동안 대한항공을 이끌어온 조양호 회장이 오늘 새벽 미국에서 향년 7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폐질환이 있어서 지난해 말 미국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아왔었는데 지난달부터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탈세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조 회장은 10월 한미 재계회의 오찬에 참석한 게 공식 석상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한진그룹은 총수의 갑작스런 별세에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이 어제 오전에 워낙에 갑작스럽게 전해져가지고요. 그런데 이 조 회장의 부고 소식과 관련해서 첫 보도가 특별한 병명이 아니라 숙환이라고만 알려졌었거든요. 그래서 네. 숙환의 뜻 이런 것들이 검색어에 뜨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항공 회사 측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했어요. 네, 하도 설이 나도니까 네네. 사망 발표 40여 분 만에 조 회장의 사인이 폐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병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 회장 측이 그 지난해 검찰 조사 받았을 때 폐가 섬유화되는 병 이렇게 영장 실질 심사 때때 밝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폐 섬유화증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요. 폐가 점점 딱딱해지고 그렇죠.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라고 합니다. 생존율도 좀 낮고요. 그러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질병이죠. 예. 네. 왜 병을 숨겼을까 이거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재계 관계자가 이렇게 말한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네.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여론이 워낙 나빠서 질병을 핑계거리로 삼는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우려해서 피한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런데 증권가에서 들려오는 또 뉴스는 굉장히 좀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이 세상을 떠났는데 대한항공의 증시는 올랐습니다. 네. 그것도 많이 올랐어요.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겠죠. 맞습니다. 오전부터 정말 들썩거렸습니다. 지주사인 한진칼은 20% 넘게 올랐고요. 한진칼의 우선주는 가격 제한 폭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무려 30%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 보면 알겠지만 월봉, 주봉, 일봉 이런 게 있어요. 그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가 급격하게 확 치솟았더라고요. 네, 오전부터 그래서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계열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횡령 배임 이런 재판 관련돼서 좀 잡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배 구조가 재편이 되면 좀 그 기업이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현재 지금 조 회장은 현재는 아니죠. 근데 10월까지 배임 횡령, 약사법 위반 이런 걸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서 소송 중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피고인이 사망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피고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소 자체가 없었던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죄 판결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네. 그리고 원래 오늘 그 이명희 씨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 필리핀 가사 도우미 때문에 재판이 있거든요. 근데 장례 일정 때문에 이것도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조양호 회장이 별세함으로써 그러니까 한진그룹의 일종의 후계 구도에 또 관심이 많아요. 이 내용도 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금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진짜 한진그룹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네. 대한항공은 우기용 부사장이 운영을 하기로 했고요. 일단 당분간. 그리고 네.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석태수 사장이 경영을 맡게 됐는데 그 조원태 대한항공 그 아들 사장이 경영 승계권이 아마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좀 일정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상속세가 어마어마하더군요. 제대로 내는 걸로 금액을 따졌더니 1,700억, 1,800억 얘기가 나오던데. 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분율이 높아지는 건데 세금으로 상속을 받는 거니까 상속세를 그만큼 내버리면 돈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전체적인 지분율 자체가 낮아진다는 거죠. 네, 국민연금 그리고 행동주의 사모펀드라고 있습니다. 주주권을 좀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곳인데 그렇죠. 여기 같은 외부 세력, 그러니까 내부에서 봤을 때는 외부 세력이죠. 여기에 견제가 또 한층 더 강화될 수도 있거든요. 네, 계속 중요한 또 부분입니다. 주식을 주식을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더군요. 아무튼 이 재산이 워낙에 많은 소위 말하는 재벌 일가들이기 때문에 재산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거액의 상속세 내고 이러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율 줄어들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네, 이게 상속 비율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조연아, 조여민, 이 조원태 이 3남매가 10월까지는 상속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금액이 정말 상당한 게 이 상속세 대상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 넘으면 세율이 50%입니다. 그 상속받는 돈의 절반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800억 원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총수의가가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네. 지금 현재 한진칼의 총수일가 지분이 29% 선인데 이만큼의 돈을 내게 되면 상속세를 내면 20%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훅 빠지니까. 네, 그러면 지분율이 감소해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곳에 파워가 더 강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주주들 중에 또 뭐 두 번째 주주, 세 번째 주주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과 또 이런 집단들과 경영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야당의 반대에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서 행정 능력 그리고 또 정책 능력을 잘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대에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임중도원 어깨는 무겁고 길은 멀다라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들으신 목소리들이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가 제일 앞에 있었고요. 그리고 박영선, 김현철, 중기부 또 통일부 장관 임명이 된 두 사람의 임명 이후에 취임식에서 했던 말들을 들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장관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그중에서 뭐 가장 또 주목받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죠. 박영선 중기부 그리고 또 김현철 통일부 장관. 말이 많아요. 예. 네, 한 명씩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 대해서는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공충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먼저 했고요. 네. 그다음에 김현철 장관에게는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선순환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잘 조화시켜서 균형 있게 생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진짜 첫날부터 산불 때문에 굉장히 바빴죠. 그렇죠. 그때 산불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믿음을 줬다라면서 진영 장관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을 남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임 장관 5명은 오늘 국무회의 처음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국무회의에 이 새롭게 임명된 장관 5명이 참석을 합니다.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 지금 야당의 반발이 강력합니다. 네, 임명이 거의 나오자마자 논평을 냈습니다. 준비한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은 정말 강도 높게 비난을 했는데 모든 것이 위선뿐인 박영선 후보 그리고 모든 것이 북한뿐인 김현철 후보 임명을 청와대가 강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특검만 누려온 박영선 장관이 중소기업에 관심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평양된 의식을 가진 김현철 장관이 가뜩이나 희미해진 북한의 비핵화를 더 어렵게 만들지 모르겠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은 코드 인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고요. 결국에 여야가 역시 예상대로 대치가 정말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도 전해지지만 인시국회가 4월에 첫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였는데 그 일정조차 맞추지 못하고 입장이 다른 것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게요. 항상 그 만나서 좋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최근엔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8641님이 장관님들 임무를 잘 수행하셔야죠. 8557님은 불통이 되느냐 뚝심이 되느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새롭게 임명된 장관이 5명인데 계속해서 지금 현직 장관들이 자리를 유지하는 장관들도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또 유영민 과기부 이 두 현직 장관들은 아마도 자리를 그대로 지킬 것으로 보이죠. 네, 당분간은 지킬 것 같습니다.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하고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정말 잡음이 많아서 자진 사퇴하고 지명철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신임을 뽑으려면 또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검증, 임명까지는 통상 3달이 걸린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음 총선 출마를 김영미 국토장관하고 유영미 장관이 지금 현재 원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언제까지는 유임시킬 수 없다. 올 여름까지만 유임 기간을 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길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임된 장관은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7월, 8월쯤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그리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로 복귀할 때 함께 교체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서너 달 정도 더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예.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소식 하나 보는데 당 윤리위원장을 새로 뽑았어요. 네, 정기영 부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2월에 그 5.18 폄훼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난 2월이죠. 그래서 당 윤리위에 뭐 회부가 돼서 징계가 이뤄졌어야 되는 건데 그때 김영종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미뤄져서 왜냐하면 저도 이제 윤리위원장이 사임을 했으니까 자리가 공석됐다는 이유로 징계가 계속 미뤄지고 있었죠. 네, 그래서 김진태, 김순애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완전히 멈췄었는데 이게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여기 관련해서 뭐 한 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할 거다. 현안은 가급적 신속하게 국민 뜻에서 맞게 처리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청와대 2기 내각 출범 소식 살펴봤고 또 자유한국당의 당 윤리위원장이 새롭게 임명이 됐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를 둘러싸고 대검찰청과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발단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이틀 전 이미 조사단이 출국 금지를 요청했는데 대검이 거부했다는 며칠 전의 신문 보도입니다. 그러자 대검은 조사단에 있는 파견 검사가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긴 했지만 다음 날에 스스로 철회했고 대검이 반대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오늘은 상위기구인 과거사위의 김용민 변호사가 이걸 다시 반박했습니다. 지금 앵커 멘트를 쭉 들으셨겠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 그리고 또 대검 이렇게 서로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그 출국 금지 조치 결정을 두고 그 내가 먼저 했다, 네가 먼저 했다, 아니면 저기서 외압이 들어왔다, 여기서 외압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과거사위원회에서 출국 금지 해달라 뭐 이렇게 물어도 보고 요청도 했는데 대검에서 안 해줬다. 아니다, 왜 거짓말하냐. 과거사위한테 공문을 요청했는데 그 공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니까 그냥 출국 금지가 안 된 거다. 그래서 서로 공방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하면은 시간대로 좀 정리하면 지난달 23일에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를 했죠. 그렇죠. 네, 이보다 사흘 전에 진상조사 단원이 그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가능성을 대검 쪽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었습니다. 네. 이거는 둘 다 확인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렇죠. 진상조사단이 대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려고 물어본 건데 근데 출국 금지가 안 됐었어요. 근데 가까스로 어찌됐든 맞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말이 많은 건데요. 네. 근데 대검 측이 앞서서 며칠 전에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진상조사 단원하고 상의한 건 맞지만 공식 문서로 요청했는데 보내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출국 금지 의견을 철회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 잘못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이게 대검의 입장이었는데 지금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이죠. 김용민 변호사가 어제 재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용민 변호사 주장을 좀 말씀드리면요. 그때 대검이 진상조사 단원하고 내부 메신저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김 전 차관이 그 수사 때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으니까 출국 금지 시키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출국 금지 시키지 마라 이렇게 대검이 얘기한 건 아니고 사실상 허가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뉘앙스 차이가 있을 텐데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김용민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대검 쪽은 당연히 부인을 했습니다. 네. 추가로 이렇게 밝힌 건 없고요. 검찰이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요청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조사단에 통보한 주장은 김용민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존 주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대검 측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를 방해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왜 따지느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수사 제대로 못하게 대검 검찰에서 방해를 한다면 이건 문제 아니냐.
과거사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과거사위원회인데 서로 간에 어떤 공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애초에 별것도 아닌 걸로 쌓았었거든요. 그 요청 공문을 가지고 쌓았었는데 공문을 제대로 보냈니 아니면 뭐 명의를 어떻게 할 건지 뭐 도착 안 했니 뭐 이런 얘기 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네, 사실 뭐 명의가 중요한가요? 뭐 출국 금지 시킬 거면은 빨리빨리 처리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 가지고 뭐 따지다가 본질을 놓치는 네, 경우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두환 씨 관련된 뉴스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전두환 씨 회고록 관련해 가지고 어제 그 사자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있었죠. 네. 요 내용을 좀 살펴보죠. 그 고 조비오 신부가 그 5.18 때 헬기 사격 뭐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전두환 씨가 자기 회고록에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이렇게 얘기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결국에 재판을 받죠. 네. 근데 이렇게 말한 게 그 전두환 씨 측 주장으로는 문학적 표현이었다. 이렇게 좀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참 이거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또 광주 시민들 가슴에 좀 대못을 박지 않나 싶은데요. 검찰이 유혈 진압 주도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그다음에 검찰이 채택한 주요 증거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뭐 국가수의 전은 빌딩 타는 감식이라든가 뭐 국방부 특조위 백서 이런 대부분을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기 사격 목격자 21명의 진술도 전 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문학적 표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장난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학적 참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개그 소재가 될 것 같네요. 이것도. 문학적 표현이었어요. 예.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고 앞서 내줬던 퀴즈 정답을 발표해야 되는데 정답 알고 계시죠? 네, 정답은 모기입니다. 맞죠? 모기. 저도 급하게 와서 들었는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답 모기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 맞춰주셨어요. 그 진짜 모기가 여름철 불청객이고 모기를 뭐 사랑하거나 애정하시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예. 네. 아무튼 많은 분들 이상훈님을 비롯해서 또 3500님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정답자 저희가 곤주부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불고기 버거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명선 기자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데이 오늘 뉴스가 될